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 미래로 타임슬립 증권방송 차트로 개인 투자자가 만나게 될 노력의 태양 붉은 기둥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수익 해결사 분들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 오늘 지수 자체로만 봐도 양시장이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종목 안에서도 개별 이슈가 없는 종목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힘든 월요일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안아주고 보듬어주기 위해서 바로 리더스탁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한 하락장 속에서도 급등한 종목들 발굴해내보고요. 그 종목들의 과거 흐름은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까지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더스탁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유난히 힘든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밝게 또 인사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월요일 대바람부터 장대 음봉이 나오는 날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힘든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가 2.5% 정도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내일서부터 장은 또 어떻게 할까 또 궁금증도 있으시고 걱정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오늘 장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내일서부터 또 어떠한 장을 좀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이러한 장세 속에선 기회는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리더스탁 전문가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와 종목들도 많이 얻어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진짜 올해부터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6거래일 만에 2,400선 아래로 내려갔고 코스닥은 2% 넘게 빠졌습니다. 종목 안에서도요. 테슬라 배터리 관련주나 에스모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정말 내 종목뿐만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의 종목, 내 친구의 종목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던 오늘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 왜 이렇게 웃으시죠, 전문가님? 주변 사람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맞아요. 약간 좀 그래도 다행이다 약간 그런 느낌? 나 혼자 떨어졌으면 맞아요. 소외감은 그쵸. 조금 덜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쓰린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 조정장을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날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제 생각에는 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 증시의 가장 기준이 돼야 되는 부분은 이제 유동성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이제 힘든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약간 좀 어깨 동무하는 느낌으로 그냥 좀 으쌰으쌰 하시면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는지 오늘도 차트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은 우리 2020년도 2월, 3월 달 경에 바이러스 이슈가 있으면서 증시가 크게 폭락을 한 이래로 지금 증시의 방향이 계속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우상향 추세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방금도 이야기해드렸죠. 하늘에서 돈이 비처럼 쏟아지는 유동성 효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 왜 이런 하락세가 좀 나아졌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 유동성 효과를 굉장히 강력하게 내줄 수 있을 만한 이벤트로 FOMC 회의가 굉장히 기대가 됐었는데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약간 좀 기조가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강력한 부양책이 아니라 약간 좀 강도가 떨어지는 부양책의 발언이 살짝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 어떤 좀 실망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하락이 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통화 정책으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또 재정 정책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돈을 계속 시중으로 뿌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재무부에서 재정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저는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차트 흐름도 보게 되면은 계속 이 검정색 선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시 복원해서 올라가주고 2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가주면은 다시 복원해주면서 올라가는 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장 중에 20선 자리를 한번 쳐주긴 했지만 장마감 종가 기준으로는 21선 근처까지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힘이 또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이탈은 있을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은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유동성에 계속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이러한 효과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미국의 재정 정책이 어떻게 통과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는 여전히 계속 통화 공급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라도 추진이 될 거다라고 전망이 되니까요. 너무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다가 돌아가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좀 안정을 갖고 좀 침착한 마음으로 지금 같은 장, 유동성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계속해 나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재정 정책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여전히 리더스탁 전문가님은 우리 시장 유동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침착하게 지켜보자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저희 이제 강의에 앞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는 강의를 못 보신 분들, 오늘부터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미래로 차트로 타임슬립 차트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하루 동안 급등한 종목들 가운데서 리더스탁 전문가님이 3종목 정도를 발굴해 내고 그 가운데에서 그 종목들의 과거 흐름으로 돌아가 보고 또 이 과거 흐름을 통해서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까지 예측해보는 그런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꼽아주셨을지 정말 궁금한데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장 중에서도 상승률 상위 종목들이 랭크가 돼 있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장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네. 눈에 띄는 종목은 많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거래량 급증률 상위에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골라봤고요. 네. 그리고 시세,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골라봤고 그리고 지난주 이 시간대 제가 골라드린 종목이 있었습니다. 텔콘 RF 제약을 골라드렸었는데 네. 오늘 장중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까지 해서 3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어떤 종목이 현재가 어떠한지, 과거는 어땠는지, 미래는 어떠할 건지 저랑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이하게 또 거래량 1위인 종목 하나와 그리고 시세가 1위인 종목 그리고 지난주에 꼽아주셨던 종목 가운데에서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 이렇게 3종목을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자, 이 종목의 현재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량 1위였던 종목 어떤 건가요? 거래량 상승률 그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상승률. 하나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제가 또 잘못 이해했네요. 네네, 1등이 아니라 그 중에서 네. 내 마음속 원픽. 내 마음속 원픽. 내 마음의 1등. 오케이. 네, 그 오케이, 종목을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요. 네. 프로스테믹스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좀 아쉬웠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장중에 상승을 좀 해주긴 했었거든요.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중에 한 12.5%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 시장이 좀 불안하고 했어서 그런지 끝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여기 고점 돌파가 나와야 되는 흐름이거든요. 저는 이 종목의 추이가 여기 4,800원, 4,900원 선을 돌파를 해서 5,000원 레벨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4,800원까지만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음봉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종목이고 뭔가 이 종목을 보통 투자분들이 보았을 때 힘이 좀 약하다. 상승이 될 거면 장대양봉으로 끝나야지 왜 음봉으로 끝났느냐라고 여기기 쉬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프로스테믹스는 이 종목 다시 한번 4,800원을 돌파해서 5자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과거를 보면 됩니다. 네. 우리 역사를 배우는 이유이죠. 네, 그쵸. 과거를 배우면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과거 흐름 한번 살펴보고 현재서부터 미래의 흐름이 긍정적일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잠시 후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리더스탁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바로 프로스테믹스였고요. 음봉으로
끝나긴 했지만 전혀 이 종목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과거 흐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시세 가운데에서도 네네. 전문가님의 원픽으로 꼽아주신 종목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장이 안 져서 그런지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이 종목만큼은 꼭 체크를 한번 하고 가야겠다 싶은 종목이 있었었는데 네. 한국정보공학이라는 공학. 종목이 있습니다. 네. 비슷한 이름의 종목이 많아서 좀 맞아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정보공학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이 종목도 차트 흐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장중에 약 10% 정도 상승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네네. 장대 양봉으로 잘 끝나줬고 상승률이 엄청 세지는 않아요. 막 뭐 10몇 프로, 뭐 20%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고 과거에 있었던 이 전고점 자리에서 여전히 저항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종목은 또 3,400원의 돌파가 진행이 된 다음에 이번 연도의 신고가, 그러니까 이번 연도의 가장 높은 가격이 3,625원입니다. 여기를 돌파하러 올라가는 시세를 또 이어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왜 그러한 생각을 하는지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조금 있다가 과거로 또 돌아가게 될 텐데 과거로 돌아가서 흐름을 크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 종목의 9% 상승이 끝나는 상승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상승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또 다시 과거로 가서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종목인 한국정보공학까지 이렇게 현재 흐름 만나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텔콘 RF제약. 지난주에 봐주셨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나 봐요. 네네. 오늘 장중에 이 종목이 10% 이상 또 상승을 해줬고 오늘 장마감 종가 기준으로는 또 8%대 네네.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근데 저는 또 아쉬워요. 이 종목이 제가 봤었을 땐 장이 괜찮았으면은 네네. 8,000원대로 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종목이거든요. 아쉬운 흐름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깐 차트를 통해서 네.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방송에 출연을 해서 맞아요. 월요일 날 했었던 종목 그리고 화요일 날 했었던 종목을 리뷰를 하면서 수요일에는 텔콘 RF잭 요거 하나만 딱 고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월요일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장중에 16% 상승세 보여줬고 윗꼬리가 달렸지만 장마감 종가 기준으로 8%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 종목은 너무 아까워요. 여기 돌파가 되면은 새로운 가격대로 넘어갈 수 있는 그거였었거든요. 제가 수요일 날 방송에 나와서 7,500원을 기억하세요라고 맞아요. 했었던 바로 아직도 그 종목. 기억나네요. 그렇죠. 네. 우리 유진 앵커님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7,500원까지 맞아요, 해주면서 맞아요. 했었던 텔콘 RF제약. 이게 오늘 돌파가 됐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뭐 심기일편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장중에는 또 7,500원의 자리를 다시 한번 좀 재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여전히 관심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흐름을 계속 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수요일 날 살펴드렸지만 오늘 장에 다시 리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 번 더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세 종목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1번 종목이었던 프로스테 믹스. 오늘 음봉으로 끝나긴 했지만 리더스타 전문가님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유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잠시 후에 이 프로스테 믹스의 과거 흐름 한번 살펴보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정보공학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오늘 상승이 끝나는 상승이 아니라 바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 종목도 또 어떤 차트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텔콘 RF제약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 수요일에 봐주셨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7,500원 선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과연 이 종목이 어떤 과거의 차트를 담고 있길래 이렇게 두 번씩이나 봐주시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흐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과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로 돌아온 리더스탁 전문가입니다. 네, 우리 또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PD님이 웃음이 터지셨어요. 이거 큰일입니다, 진짜. 저도 웃음이 터졌어요. 아, 그래요? 네. 이 복장을 입을 때마다 어울린다고요? 우리 PD님이 어울리신다고 네,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네. 저번주에는 뭔가 그 네네. 넥타이를 이렇게 채우고 야구 네네. 잠바를 입으시니까 뭔가 좀 약간 어색한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은 네. 딱 넥타이까지 풀어 헤치시고 입으니까 네네. 잘 어울리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 과거로 가는 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네. 소시적에 입었던 학생 시절에 입었던 야구 점퍼를 다시 입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도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쉽게 볼 거예요. 쉽게. 어렵게 생각하면 하나씩 어렵을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울 수 있는 게 또 차트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림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우리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 프로스테믹스의 흐름부터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흐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로 돌아가냐면은 2015년도서부터 2018년도 4월 달까지 흐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의 추세를 볼 때 항상 이 오르락 내리락이 반복한다. 사람의 인생처럼 잘 될 때도 있으면은 좀 지지부진할 때도 있고 또 항상 안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또 새로운 또 시세가 또 나오고 새로운 세대가 좀 나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테믹스의 흐름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과거에 굉장히 좋았던 흐름도 있었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도 있었었고 그리고 다시 좋아지는 시세도 있었었고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좀 끊어서 길게 한번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면은 바로 이 하락의 추세가 끝나는 지점 그리고 상승이 시작되기 초입의 자리 제가 찝어드리면 한 요 정도 되는 구간 이 동그라미 쳐드리는 요 정도 되는 구간에서 종목을 매수를 하셨을 때 가장 극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너무 일찍 사가지고 여기서 너무 일찍 종목을 샀다 하게 되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요.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요거 캔들 하나 완성되는데 한 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찍 사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사게 되면은 사자마자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기 초입, 급등이 터지는 이 초입 자리에서 종목을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급등이 나오는 초입에서 어떠한 현상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기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입니다. 매수하기 굉장히 좋았던 포인트. 매수하고 나서 조금만 기다리니까 여기서 156% 상승세가 나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상승도 나오게 돼요. 가격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약 한 3,000원, 4,000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이후에 15,000원까지 올라가는 시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3,000원에서부터 15,000원이면은 3, 4, 12, 3, 5, 15. 5배입니다. 5배. 5배 정도의 상승 이력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이 동그라미 쳐드린 바로 이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흐름이 가격으로 보면은 3,500원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통 추세가 변할 때 추세가 새로운 추세로 변화할 때 보통 거래량의 변화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제가 오늘은 준비를 제가 못했는데 내일 방송하게 될 때는 제가 여기다가 화살표를 넣어드릴게요. 거래량의 흐름이 변곡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때 화살표가 뜨게 제가 만들어 놓은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기 전에 먼저 신호가 들려오는 거예요. 먼저 신호가 발생을 딱 하게 되면은 거기를 기점으로 상승 추세를 기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이렇게만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쭉 떨어졌다가 동그라미 쳐드린 이 자리를 기점으로 상승 추세가 나온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얼마냐면은 기억해야 됩니다. 프로스테믹스가 이 동그라미 쳐드린 자리 시세가 변화하는 자리가 얼마였냐면 바로 3,000원. 3,000원에서부터 하락 추세가 멈추고 상승으로 나오게 됐고요. 추세가 쭉 하락하다가 거래량의 변화가 나타난 이후에 상승 추세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오늘도 딱 기억을 해놓고 계신 다음에 이따가 현재로 한번 또 갈 거예요. 이따가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프로스테믹스의 현재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야, 이 종목 오늘장 상승이 끝나는 상승이 아니구나. 지속 상승이 가능할 수 있을 만한 패턴이 되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3,000원 하락 추세 끝에서의 거래량의 변화를 꼭 기억하시고 잠시 후에 현재로 돌아와서 프로스테믹스 다시 살펴볼 때 제가 3,000원의 가격과 거래량의 흐름을 체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종목으로 한번 또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 프로스테믹스 하락 추세 끝에 나타나는 거래량과 그리고 3,000원을 꼭 기억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 종목은 아직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현재 차트에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잠시 후에 현재 차트를 통해서 미래 예측해 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세를 보였던 종목들 가운데서도 리더스탁님의 원픽이었던 한국정보공학. 또 과거를 만나볼까요, 전문가님? 네, 알겠습니다. 한국정보공학 역시도 과거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랄까 굉장히 좀 정직한 친구, 굉장히 규칙을 잘 지키면서 움직였었던 친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봉상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2008년도서부터 흐름을 보려고 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과거까지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2004년도서부터 흐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파란색 선, 네,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간별로 끊어서 이렇게 한번 2008년도까지 한번 그리고 2008년도 이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란색 선이 쭉 우하향 추세로 떨어지고 있고 캔들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파란색 선 아래에서 저항을 받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려다가 저항 맞고 떨어지는 흐름, 올라가려다가 저항 맞고 떨어지는 흐름.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여기죠. 자, 동그라미를 쳐드리는 바로 이 구간. 이 구간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전환이 일어납니다. 파란색 선 아래에 있었던 캔들이 파란색 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뭔가 변화하는 흐름. 과거에는 파란색 선 아래에 저항을 받고 있었던 종목이 이제는 파란색 선 위로 돌파가 일어난다. 이제는 새로운 추세로 간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약간 좀 추세선으로 그려드리면은 이렇게 한번 좀 볼게요. 종목이 올라가려다가 저항 맞고 떨어지는 포인트. 종목이 또 올라가려다가 저항 맞고 떨어지는 포인트. 그런 이후에 파란색 선 돌파가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요.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제 그 매매를 하실 때 돌파 지지 패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쉬운 거지만, 너무 기초적인 거지만 굉장히 다방면의 활용도가 높아요. 과거에는 파란색 선 아래에서 저항을 받았지만 이 동그라미를 쳐드린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는 돌파가 일어나게 되고 과거에 이 저항선 역할을 했었던 파란색 선이 이제는 지지를 받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차트가 이게 안 깨졌잖아요. 파란색 선 위를 쫙 지키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급등을 딱 터트리는 모습이 나와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은 파란색 선은 굉장히 잘 지키면서 가는 굉장히 착한 친구, 정직한 친구, 뭔가 이렇게 모범적인 친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모범생이었던 종목이 약간 좀 이제 좀 늦바람이 들었는지 약간 좀 반항을 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언제냐면은 바로 2008년도 시기예요. 2008년도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우리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또 대외적으로 굉장히 좀 큰 악재가 있었던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나 봐요. 모범생으로 계속 살던 이 친구가 대외적인 악재를 만나게 되니까 약간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선 자리를 이탈해버리면서 툭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탈 흐름이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중요한 선을 이탈했었을 때 이 중요한 선을 이탈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얘가 진짜 삐뚤어지는 친구인가 약간 방황을 하는 건가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 가지 지표를 보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이 진짜 하락인지 아니면은 다시 돌아오는 상승이 나올 때 진짜 반등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뢰도의 지표인 땡땡땡을 보아라라고 했는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문제가 네.
좀 문제가. 어려운 것 좀 내주세요, 전문가님. 아, 진짜로? 거래량이잖아요. 아, 네. 제가 너무 야빴나 봅니다. 왜냐면은, 일주일이 지나면 이거 잊어버리셨잖아요. 네. 알고. 제가 물어봤는데,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거래량을 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차트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이 파란색 선을 이탈했었던 그 포인트가 있었을 때, 거래량이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어요. 추세선 이탈 당시 거래량이 없이 빠진 상태. 대외적인 악재에 의해서. 이런 종목들은 상황이 다시 호전이 되게 되면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파란색 선 위로 돌아가는 시점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2010년도 3월입니다. 여기에요. 여기서 다시 돌아가려고 시도를 하게 되고 그때 당시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 하락했었을 당시의 거래량 대비해서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나와요. 제가 다시 이렇게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자, 하락했었을 당시의 거래량은 적은 반면에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거래량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가 깼다가 돌아오는 종목은 다시 이 파란색 선을 지키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돌아오게 되니까 파란색 선 위로 돌파가 일어나고 파란색 선 지지를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급등 파동이 또 이렇게 쫙 연출이 되죠. 이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십니다. 최근에 우리 2020년도에도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 이때에도 미중 무역 전쟁 한다, 뭐 바이러스 이슈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잘 규칙적으로 움직이던 종목이 일시적으로 추세가 깨져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그런 종목이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 종목은 한국정보공학이 이러한 시세가 나왔던 것처럼 이러한 파동을 또 한 번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현재의 흐름은 어떠한지 제가 이따가 다시 돌아가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한국정보공학 이 종목은 정직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과거 흐름 살펴주셨는데요. 거래량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추세가 깨졌을 때는 거래량이 없이 흘러내리다가 돌파를 하려고 할 때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하고 지지 후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과연 현재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텔콘 RF제약. 오늘 과연 어떤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에 지난주에 해주셨던 리뷰였는데 한 번 더 들고 네. 오셨을까요?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시세가 잘 나온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승이 나올 거를 예상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좀 큰 시세, 큰 파동을 좀 생각을 한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과거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과거상 월봉상 흐름을 같이 한번 좀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때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좀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7,500원에다가 가로선을 그어놓고 추이를 보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흐름 보시면은 7,500원 돌파하려다가 저항 맞고 떨어지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올라가려다 저항 맞고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7,5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저항을 한번 맞고 또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돼요. 자, 근데 저항이 반복이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거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 이야기 하게 되면서 계속 일정 구간을 돌파하려고 친다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저항선이 뚫리게 되게 되면서 돌파 시세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텔콘 RF 제약이 전형적인 그런 패턴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네모칸 쳐든 이 공간을 보게 되면은 7,500원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진 다음에 돌파가 일어나게 되니까 대시세가 터집니다. 월봉상에서요. 7,500원짜리 종목이 15,000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2배가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7,500원에다가 저항선을 잡아놨는데 자, 그러면 지금 3년이 지난 현재 이 시점에서 텔콘 RF 제약이 또 어떻게 위치가 되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제가 그거를 잠시 후에 현재로 돌아와서 또 짚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7,500원 선에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이게 지금 현재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저는 현재로 돌아가서 살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 종목의 과거 흐름 만나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 프로스테믹스, 지금부터 미래,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볼 텐데 하락 추세 끝에 발생하는 거래량과 함께 3,000원의 시세가 변화하는 자리를 꼭 기억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한국정보공학.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뢰도의 지표죠. 거래량을 눈여겨보자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종목과 비슷하게 7,500원을 기준으로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제부터 현재를 통해서 미래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현재로 돌아오셨네요. 뭐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간 여행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래도 조금 네. 적응되지 않으셨어요? 조금 더 해봐야지 적응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또 정신이 좀 없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과거로 왔다가 현재로 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네. 진짜 팍 인지가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지 네네. 혹시 네. 야구 점퍼와 네. 함께 청자켓 같은 것도 입어주시면 어떨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네. 어울리실 것 같아서요. 제가 그런 걸 잘 안 입어 버릇해가지고 네.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확실히 좀 티가 날 수 있을 것 같긴 하니까 네, 맞아요.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현재 차트를 통해서 타임머신을 미래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 텐데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프로스테믹스 3,000원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3,000원 선에서 추세가 전환이 일어났다 말씀해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현재 흐름은 어떠한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제 화면 속에 제 모습이 어색하네요. 아까가 더 오히려 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프로스테믹스 흐름이 3,000원, 네, 3,000원에다가 맞아요. 선을 그어놓고 한번 볼게요.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 봐볼게요. 15,000원까지 했었던 종목이 주가가 최고점을 기록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세가 쭉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3,000원 기억하라고 말씀해드렸어요. 과거에 3,000원 자리가 현재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실 거예요. 네네. 3,000원 여기입니다. 자, 과거로 잠깐 크게 당겨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입니다. 아까 제가 과거에서 짚어드린 자리가 3,000원에 지지받고 거래량 변화 나온 다음에 슈팅. 여기서 화살표가 나오네요. 이 차트에서는 요 화살표입니다. 네네. 거래량의 변화 딱 체킹되고 시세. 그리고 쭉 떨어진 다음에 3,000원까지 오게 되니까 또 봐보세요. 정확히 그 자리에서 화살표가 딱 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죠. 네네. 그러더니 추세가 바뀌는데 거래량까지 들고 왔습니다. 자, 근데 거래량이 발생하기 전에 화살표가 뜨네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변화할 수 있을 만한 자리에서 화살표가 딱 발생하도록 만들어 놓은 차트입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기가 막히죠. 제가 하면서도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보통 네. 거래량이 발생하고 화살표가 뜰 줄 알았거든요. 아니죠.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미리 한 발짝 더 빨리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보는 차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너무 이 신기합니다. 얘기입니다. 신박하죠? 주가도 이제 변하게 될 거예요. 거래량의 변화까지도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하방으로의 방향성보다는 이제 상방으로의 방향성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고점에서 하락까지 쭉 진행되고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횡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의 흐름은 이제 상방 추세 쪽으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 요 시세가 너무 아까웠던 겁니다. 월봉상 차트로 보게 되면은 이제 하락을 끝내고 상승으로 방향을 틀어낼 만한 그런 구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5,000원이 돌파가 되면서부터 새로운 시세 파동을 이뤄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5,000원 돌파가 오늘 장중에 안 나왔어요. 네. 하지만 오늘만 날이 아니죠. 그쵸? 시장이 다시 반전한다면은 또 돌파가 가능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으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들 중에 월봉상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스테믹스 보셨고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공학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이가 비슷합니다. 과거에 말을 잘 들었던 친구가
대외적인 악재로 약간 반항하는 시기 기억하라고 말씀해드렸죠. 네네. 자, 이 종목이 2007년도 당시에 방황을 또 겪으면서 여기를 툭 빼고 내려오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지금 길고 긴 반환기를 거치고 있는 상태이죠. 자, 근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화살표가 하나 딱 등장을 하게 되면서 다시 방향을 서서히 줄여내고 있는 상태, 하락 추세를 줄여내고 있는 상태, 그리고 바닥권에서의 거래량 등장. 바닥권에서의 거래량 등장은 상방 추세를 만들고 네네. 천정권에서 거래량 증가는 하락 추세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방향성을 상방 쪽으로 틀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9%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정도 시세에서 만족할 만한 차트가 아닙니다. 3,500원을 돌파하고 네. 상승 방향으로 돌아 올라간 다음에 이 반환기를 끝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9월 달 중 장마감 종가 기준, 그러니까 9월 달 월말 기준으로 3,500원 돌파를 완성시켜 놓는다 하게 되면은 거기를 기점으로 이 종목은 방황기를 끝내고 다시 착한 범생이의 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9% 상승세 이후에 3,500원 돌파 과정도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럼 텔콘 RF 제약의 현재를 통해서 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에도 7,500원짜리 말씀해드렸죠? 네, 맞아요. 과거에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돌파.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여기서 돌파 시세. 3차 시기 만에 대파동이 나온 모습이 확인되세요. 네네. 자, 근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7,500원 선에 저항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또 두 번째 돌파해서 저항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이번이 3차 시기입니다. 네. 여기서 여기를 돌파한다 하게 되면은 시세가 대파동 쪽으로 전환될 수 있겠고 거래량도 지금 솔찬이 많이 붙어있는 상태인 걸로서 보아 9월 말까지 아직 시간이 꽤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 종가 기준으로 이 파란색 선 너머로 올라가게 되면은 7,500원 돌파 마감을 해놓게 된다 하게 되면은 네네. 그 이후에 시세를 또 한번 크게 한번 볼 수 있을 만한 차트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늘 세 종목의 현재 흐름 살펴보고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는 이 종목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다시 또 현재로 돌아와서 미래까지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급등 10%가량 급등하긴 했지만 이 종목의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에는 과거 차트를 보면 숨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래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내 종목은 과연 과거가 어떨지 또 미래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내 종목의 타임슬립을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 지금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1899-0294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리더사 전문가님과 함께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미래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어서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네네.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약간 좀 투자를 주춤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이 중심을 흔들리지 말고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종목, 미래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은 충분히 계속 도전을 해봐도 되는 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제가 장 끝나고 나서 항상 이 특징주 정리를 하게 되는데 지난주 제가 특징주 정리를 하다가 이 종목은 너무 좀 아쉽다는 종목이 있어요. 우리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 관련해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월봉상 또 한 번 대파동 시대를 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자리에 딱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전고점 라인선 돌파가 나오게 되게 되면은 시세를 새롭게 낼 종목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그쵸. 미리 선점해서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대파동의 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면은 파동이 나오기 전에 저가에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 잡으셔야 되십니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과거로 본 급등전 대시세를 전망해서 디지털 뉴딜 정책 수혜주 중에 한 종목을 골라봤으니까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좀 특별히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네네.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 자신감이 좀 높습니다. 네. 목소리에 자신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깜짝 놀라시네요. 네. 아니,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되게
이 종목은 좀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여러분들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빨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오후 9시 30분에 9시에 진행되나요? 오늘 오후 9시에 방송이 끝나고 9시 반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과거로 본 급등전 대시세 전망 이 주제로 디지털 뉴딜 수혜주를 공개하실 예정입니다. 요즘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이 가실 겁니다. 어차피 대파동이 나올 종목이라 한다면 저점에서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종목을 정말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온라인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붉은 기둥 이렇게 4글자 검색을 하시면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이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여기 가운데에 보이는 리더사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보기를 클릭하시면 오늘 밤 9시 30분에 진행되는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지금 남아있는 시간 한 10분 조금 안 되게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S 오토텍 남겨주셨습니다. 7,700원에 보유 비중은 30%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나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전문가님. MS 오토텍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그러니까 바닥권의 시세가 아니라 좀 고가권의 시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불안하시겠어요. 그렇죠. 요새 워낙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인기가 많다 맞아요. 보니까 시세가 강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네네. 이런 강한 시세가 나오는 걸 보아 이거 내가 한번 좀 매매를 해봐야겠다 하면서 네. 접근을 좀 많이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종목 큰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은 2019년도서부터 흐름 한번 봐볼게요. 과거에 이 파란색 선 아래에 있다가 파란색 선 위로 올라오고 지지받고 상승, 지지받고 상승 요거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좀 본다면은 이런 한 4,000원 정도 되는 공간에서 좀 보시는 게 괜찮았고 최근에 이 종목이 8,00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2배 정도의 상승이 좀 진행이 된 거라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가거리라고 보기엔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봉상 차트로 좀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터진 이력이 있어요.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천정권에서 거래량을 좀 많이 터뜨렸다 하게 되면은 네네. 추세가 상방을 이어가기보다는 방향성이 이제 밑으로 계속 작용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짧게 밑에 손절 컷을 잡아놓고 단기적인 흐름을 굉장히 보는 게 좋지 좀 중장기적인 추세를 지금서부터 바라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오늘 장중에 5일선 지나는 자리, 정고점 자리를 지지를 해줬으니까 6,700원까지만 드릴게요. 6,7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추이는 지켜볼 만하다. 자, 그리고 종목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해줘서 7,500원 선 근처 잡아주게 되게 되면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매도하고 나오는 관점을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00원 손절가 7,500원 달성 시는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이스테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G 관련주들이 좀 많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매수가가 33,700원이고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오늘 5G 관련주가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전문가님. 네네. 저는 뭐 떨어질만 해서 떨어진 게 아닌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왜냐면은 제 타입의 제가 보는 이제 주식 관점에서는 네.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은 매수가 될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왜냐면은 큰 시세를 봐볼게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입니다. 5G 관련주 나쁘다고 이야기하신 사람 그 누구도 없어요. 네, 하지만 그쵸. 그렇게 아무리 좋은 종목도 네. 항상 인생사와 마찬가지로 좋은 날이 있으면은 나쁜 날이 있고 그쵸. 하는 거기 때문에 천정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에이스테크가 월봉상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잘 지켜주면서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파란색 선에서부터 상승해주고 파란색 선 또 지지해주면서 여기서 대파동 하나, 둘, 셋, 넷 4개월 동안 주가가 약 한 6,000원 선에서부터 35,000원 선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66에 36, 한 6배, 5배, 6배 정도의 상승 시세를 터트린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럼 최근에 거래량은 어떠했는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네네. 8월 달 중에. 자, 그래서 천정권에서 거래량을 크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상승세를 이어가기보다는 슬슬 추세가 꺾이기가 쉬워요. 근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에이스테크가 고점 경신을 못하죠. 전고점 고점 경신을 못하고 추이가 이렇게 내리는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5G에 대한 성장성과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저도 역시 동의를 하지만 주가 관점으로, 개별 종목의 주가 관점으로 보았을 때 천정권에서 대량으로 손바뀜이 일어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네.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방향성이 하방 쪽으로 꺾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종목이 35,000에서 저항을 또 받고 밑으로 떨어진다 하게 되면은 이건 아래로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은 굉장히 짧고,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짧고, 만약에 하방이 지지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면은 손실 날 수 있는 구간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비중 축소 혹은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거꾸로 이 새로운 시세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으로 접근하셔가지고 대파동 시세를 노려보시라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시세를 기다리고 있는 대파동을 기다리고 있는 그 종목 오늘 또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하실 네. 예정이니까 네네. 오늘 강조를 하신 만큼 또 다시 한번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강조를 한 이유는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사람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이제 오래 보면 볼수록 네. 이렇게 더 잘 알게 되는 거고 그럼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추이를 봐오게 되다 보니까 한 2달경쯤에 시세가 굉장히 좋았던 종목입니다. 근데 덜 올라갔어요. 그 상태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돌파한 이후에 지지. 아까 전에 파란색 선 기준으로 보았을 때 돌파하고 지지하고 급등 나오는 거 보셨을 텐데 정형적으로 그 패턴을 완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파란색 선 돌파, 지지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4차 산업의 미래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 종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9시 30분에 이어서 진행되는 리더스탁 전문가님의 온라인 방송 디지털 뉴딜 수혜주 대파동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 공개하실 예정이니까요. 온라인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참여 방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붉은 기둥을 검색을 하시면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이 사이트가 뜨고요. 이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이렇게 리더스탁 전문가님 얼굴이 나타나 있는 가운데 화면 붉은 기둥 리더스탁 온라인 무료 방송 보기 클릭하시면 잠시 후에 9시 30분에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의 대박친구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 춘향이와 주식 암행어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